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한테 또 할 말 많으시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일까요? 우선 여러분들 1번 카메라 보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이 감기가 그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감기들 모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저번 주에 멱살 잡고 간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내년 봄까지도 계속 멱살을 잡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안전하게 여러분들 마음 편안히 있으시면서 오늘도 저하고 50분 동안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방향성만 알면은요, 주식시장에서 수익만 난다고 해서 재밌는 건 아니에요. 재밌게 하다 보면은 수익도 납니다. 재밌게 하다 보면 수익도 나고요. 방향성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조정이 조금 온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이 딱딱 맞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주일 동안에 그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 한들, 빠진다 한들, 상승한다 한들 늘 마음은 편안하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50분 동안 이 시간 동안 알차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시장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저는 시장 성향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완전 극과 극을 달렸죠. 그쵸? 극과 극을 달리고 외국인들은 이타이 아니고요. 장 초반에 오늘 외국인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쵸? 근데 뭐 시장이 힘들어서 뭐 환율이 많이 급상승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탈한 건 아닙니다. 즉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여기 코스닥 쪽으로 향해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잠만 만졌구나.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한 것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탈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여기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견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빼면은 어디부터 뺍니까? 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요. 뭐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구글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큰일 났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언론의 그 짬뽕 같은 얘기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구글에서는 TDU라는 게 있고 엔비디아는 오픈 AI하고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플랫폼 위주로 가는 거고 엔비디아는 칩 제조로 갑니다. 그러면 구글의 TDU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브로드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브로드컴을 통해 가지고 구글 쪽으로 칩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났든 구글이 잘 났든 어디가 잘 났든 간에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수급 이탈이고요. 미증시가 어제 휴장이 되었죠. 어제 휴장이 되고 모멘텀도 좀 부족했고요. 어제 뭐 반도체주들이 반등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다음 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오늘 미증시가 한 반나절 전만 열려요. 여러분들. 한 3시 반인가 2시까지만 열리고요. 열리고 이제 바로 끝나는데 오늘 좀 반도체주들이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주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저 봤을 때 삼성이 94,000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10만 원으로 됐죠. 이 부분은 잠시 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에서 수급이 이탈된 부분이 다 어디 갔습니까? 바이오 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바이오가 왜 그렇게 반등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기대감은 상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바이오 싫어하거든요. 바이오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바이오는 뭔가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근데 늘 이 바이오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주가가 띄워지고 항상 결과가 나오면 무너져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으로 왜 수급들이 갔는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뭐 견제를 받아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할 만은 해야죠. 전 사실 이 주식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나 이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가 어떤 종목이 20% 정도가 어제 핫했던 종목이 올라가가지고 그날 방송하면 또 다음날 올라가잖아요. 사실 오늘 바이오주들이 호재가 있어서 반등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차트가 되게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단순히 코스닥 쪽에 있는 정책주, 이 정책이 하는 부분 때문에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이오주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죠. 즉 코스닥 시가총액의 1부터 30이라고 따지자면은 여기서 요보주가 4개 정도가 있고 2차 전지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엔캠이 있고 바이오주가 거의 20개입니다. 시총 상위 순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 쪽으로 수급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오늘 시장은 바이오 애들이 거의 다 빨아먹었죠. 빨아먹었죠가 맞는 건가? 어쨌든 빨아드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게 다 코스닥 쪽이에요, 여러분들. 에피에바이오, 예인보 로보티스, 펩트론, 코용티슈진, 니가킨바이오, HLB, 니노공업 이건 반도체고, 삼천당, 파마니서치, 케어젠, 보요노이, 크에시사. 이건 뭐 코스닥은 거의 뭐 코스닥이 아니고 바스닥이네요. 바이닥. 바이닥이네요. 코스닥 쪽은 거의 다 바이닥이에요. 바이닥. 야 어떻게 이게 바이오주 다 있냐?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실적이 뜨는 바이오주들이 조용합니다. 실적이 안 나와요. 바이오주들은. 기가 해봤자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영업이익 해봤자 몇십억? 그게 다예요. 그쵸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임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 비만 치료제 때문에 반등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하나, 둘, 셋,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자, 바이오주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19개인데 19개에서 15개가 바이오입니다. 이게 코스닥이 아니죠. 이거 바스닥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이오주들이 같이 움직이면은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애들도 같이 움직이죠. 여러분들은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바이오주들이 오늘 호재가 있어서 상승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쪽에 상법 개정, 그래서 지주사, PBR 이런 애들이 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코스닥도 정책에 따라서 바이오가 올라간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애들이 더 올라간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바이오 되게 싫어합니다. 단순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방송에서 다음 방송처럼 제가 이 종목 올라간다고 했죠? 저 종목 올라간다고 했죠? 내가 바이오 의사도 아닌데 내가 FDA도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냥 핫했던 종목을 여러분들 눈속임 하면서 말장난하면 바이오 제가 얘기했던 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되게 크게 기대하고 계신 분들 제 방송을 지금부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하고 2차 전지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바이오 쪽이 이렇게 상승되고 있고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있는 것 중에서 15개가 바이오다. 그럼 당연히 코스닥이 3%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좀 전체적인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자, 바이오는요, 여러분들, 사실 저는요, 이 실적 부분,
환율 반등 시 그동안 환율이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럼 기술주들은 수급이 없었죠. 제가 느낀 바이오는 환율이 반등할 때 기술주들이 다 죽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뺄 때 항상 언제든지 수급의 대피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스닥 전체의 시총이들이 많으니까 반등한 거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거의 안 좋아요. 난 진짜 이놈의 주식시장이 아사리판 같아요. 여러분들. 왜? 언제는 뭐 실적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바이오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난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 화면 죄송한데 여러분들 전체 화면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어떤 언론사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국민연금 펀드가 조성이 될 것이다. 얘기 나왔지만 오늘 정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합대책의 내용 및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등 불건전 거래가 판치는 코스닥 시장을 천스닥으로 선장시키기 위한 조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언론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겁니다. 정부에서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국가정보 쪽으로 보도자료를 옛날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발견된 게 있어요. 언론사가 얘기한 거는 언론사가 얘기한 거는 맞는 건 아니지만 그거하고 비슷하게 예전에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에서는 옛날 보도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그 작성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충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보여도요.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중간부터 보지 않고 처음부터 다 봐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현관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별표를 칠합니다. 그랬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건지 보도자료를 더 파헤쳐봤습니다. 이 화면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25년 12월 17일입니다. 그때 금융권의 역량을 모두 모아 국민 선장 포드의 성공을 경인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나온 게 1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현관펜 쪽으로 써져 있는 게 12월 1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국민선장포드의 출범 시기 맞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정부에서는 보도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반박을 했잖아요? 반박을 했는데 옛날 거 찾아보니까 언론이 얘기한 게 또 어추 맞습니다. 국민선장포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거 더 타당한 거는 금융위원회예요. 자, 그러면 12월 12일 이후에 출범 시기가 조율한다고 하면은 반영성은 맞는 거예요. 언론에서 얘기한 게. 지금 당연히 관련 기사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잘못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선행매매일 수도 있잖아요. 즉 정부가 오늘 보도를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전에 12월 17일에 국민선장포드의 성공을 경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코스닥을 1000 위주에 올리겠다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눈치를 채죠. 그러면 종목을 매수할 거 아니에요. 12월 17일 날 정부에서 12월 10일 지나고 12월 10일 지나고 국민선장포드로 코스닥을 올리겠다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 정보를 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선행매매가 되는 거죠. 국가에서 그냥 국민 펀드 조성을 해가지고 코스닥 지수를 올려줄 테니까 너네 빨리 코스닥 종목도 사. 빨리 사. 정부 입장에서는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언론이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여러분들 재무가 좋고 이슈가 있고 어떤 게 있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항상 이 생물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요. 시장 환경이 받쳐줘야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 부분을 생각하고 코스닥에서 어떤 걸 앞으로 준비해야 하고 코스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기사가 먼저 발행되면 선의 매매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니 12월 17일 날 선전포드를 출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도에 따라서 부인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으로 갈지 코스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요.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즉 코스닥에 지금 속해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다가 엔캠은 제가 이거 뭐 좁아가지고 못했지만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나오면 2차 전지가 약하게 나오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근데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또 움직이면은 2차 전지 코스피나 코스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여주면서 바이오의 수급들이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2차 전지가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내 방송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큰일 났네. 오늘 아성테크 많이 걸리겠네. 어쨌든 이 바이오 수급을 빼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등이 나오죠. 2차 전지가.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바이오 수급을 어떻게 빼오느냐? 자, 우선 펩토연이 좀 도와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펩토연이 코스닥 시가총액 6위입니다. 시가총액 6위요. 그러면 펩토연이 주가가 뛰어 올라가면은 바이오주도 같이 올라가고 펩토연이 펩토연이 떨어지면은 같이 바이오주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코스닥 6위인 펩토연이 현재 장 끝나고 나서 1월 1일이 이 비만치료제 기술평가에 대한 연장이 기사가 나오면서 펩토연이 지금 시간외로 NST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은 바이오가 좀 빠지지 않을까? 바이오가 빠져가지고 그 수급들이 코스닥의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면서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이면 또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패턴에 대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있지만 바이오주는 언론 플레이가 화끈했습니다. 그동안. 뭐 HIV는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HIV도 기대감은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임상실패로 쭉쭉쭉쭉쭉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항상 실체 없는 그냥 단순한 저 약 통과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기술주들이 못 올라갈 때는 바이오가 반등할 때도 많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인하가 다가올 때 바이오가 올라갈 것이다. 아니 그러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얘네들은 뭐 금리 인하 수혜주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저번 주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땐 바이오가 일부가 움직였거든요. 그건 타당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톤을 무너지면 오늘 이 시가총액 올라갔던 애들 ABA 바이오, 펩톤, 니가켄 바이오, 코론티시진, 삼천단제약, 파만 리서치, 보르노이, 케어젠, 크레시스, 올리스 얘네가 만약에 펩톤 영향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시가총액 40위인 엔캠 그걸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을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바이오 주주분들한테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그 뭐 어떡하겠습니까? 얘들은 삼성하고 2차 전지 1년 동안 삼성하고 2차 전지만 하면 돼. 그럼 삼성하고 2차 전지만 얘기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뭐 안 봐도 됩니다. 제 방송.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알아서 입점하시고 하십시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들이 수급이 빠져가지고 이들 쪽으로 형성이 된다. 최고의 시나리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은 바이오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바이오 사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저는 바이오는 지색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술주들은 문제가 없었고 저번 주 나폭은 연준에서 12월에 금리 인하를 동결할 가능성 때문에 빠진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셧다운 부분으로 이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저번 주에 나폭이 된 거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월에 해결 방법이 있다고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AI 버블도 아니고 종목들이 고점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숨고르기도 아니고 차익도 아니고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우리가 끌어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지표들 9월달 지표들이 PPI나 실업자 수당 청구나 이런 지표들이 잘만 나오면은 다시 삼성하고 2차 전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기 때문에 12월에 동결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22년 이후에 은행에서 돈을 뿌렸던 이 시장의 돈들 그거를 테이퍼닝을 3년 만에 끝냅니다.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럼 테이퍼닝이 종료 시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시작할 때는 달러 가치는 하락이 되고 원화 가치성은 증가될 것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리고 자, 어차피 9월 PPI 소매 판매 지수하고 단분 PPI하고 소매 판매 지수가 잘 나왔습니다. 이번 주 동안. 그럼 다시 우리는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를 유도하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저번 주에 1477원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다 형성이 되면서 1471원이죠. 뭐 오늘 반등은 좀 했지만 어쨌든 환율도 떨어뜨렸던 겁니다. 환율이 떨어뜨리면은 뭐가 올라간다? AI 버브도 말이 안 통하고요. 종목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번 주에.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저번 주 방송 자료 보세요. 여러분들. 종목이 어떻게 좋고 뭐 우크라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하고 뭐 우크라이나 얘기한대. 아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거 테마주 사자. 아 남북 견협축 때문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 만날 수가 있으니까 남북 견협축도 사야 한대. 아우 답답하다.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런 종목도 올라가요. 테마 형식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런 방식으로 올라간다 한들 지금 상황에서 물려도 편한 게 성장주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돈 많아요? 돈 많아요? 여러분들? 종목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각자 틀립니다. 그러면 이 방송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종목을 많이 방송에서 소개해주고 그중에서 하나 걸려가지고 아이고 반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 투자할 예치금이 많으신 분들한테 먹히는 거지 투자 금액이 적은 분들한테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큰 분들보다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들한테 집중하면은 투자 금액이 큰 사람들하고 적은 사람하고 어차피 똑같은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저번 주에 뭐 AI 버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 부분으로 매파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기술주들이 무너지고 우리도 무너지고
환율이 더 반등해서 우리도 같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지표들이 늦었던 데이터가 잘만 나오면은 금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고 환율도 다운시킬 수가 있고 삼성도 올릴 수가 있고 2차 전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환율이 1472원까지 떨어졌고요. 이건 오늘 반등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저번 주 금요일에 94,000원에서 다시 10만 원 넘었어요. 오늘은 좀 빠졌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AI 버블입니까? 이게 AI 버블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응? 아니죠. FOMC의 금전적 누적만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 기술주는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매번 설명해줬지만 이거는 아까 설명해서 넘어갑시다. 저는 항상 AI에 대해서 단정 보복이 아니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올 데이터 PPI, CPI, 신규 실업 수단 청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GDP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나 기대감, 그 다음에 기술주 반등,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될 거고 종료되면 뭐로 간다?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고 양적 긴축이 12월 1일이나 종료되면 양적 완화로 가요. 그러면은 시장에 자금이 풀려요. 미국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 당연히 자금이 풀리니까 달러의 가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주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유효한 바탕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자, 이 부분도 전체적인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 소파에 앉아 있지 말고 가까이 오세요. 이 PPT 한번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시청자분들. 가까이 오세요. 자, 가까이 와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야? 내가 그 PPT 잘못 썼나 봐요. NLF가 2% 반등이 아니고 12%입니다. 12%예요. 저번 주에 비해서. 금리 인하 지표가 잘 나와가지고 NNF가 12%예요. 여러분들 제가 실수 못 썼습니다. 12%고요. 에코프로도 12% 반등했고요. 에코프로 VM도 11% 반등했습니다. 2차 전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번 주에. 금리 매파적인 부분 때문에 빠졌던 것 뿐이지. 자, 그리고 다음 장면. 삼성 HDI도 지난주에 비해서 6% 정도가 반등이 된 거고요. LG엔소는 오늘 자산주 부분으로 오버헤진, 즉 LG화학이 이 부분에서 소각을 시킨다고 하면서 오버헤지 우려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잘 버텼지만 반대로 좀 아쉬운 거는 잘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걸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바이오도 상승하는데 바이오도 예드님 했으면 좋겠어요. 예드님 요번 주도 상승하고 있는데 요번 주도 방송에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하고 2차 전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이기적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도 드릴 수가 있고 손해도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자신 없는 건 안 합니다. 뭐든지 다 자신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 편안하게 있는 게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 2차 전지가 중간에 한번 빠지더라도 또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편하게 보는 게 낫지. 뭐 어느 날 요거주가 상승할 수도 있고 어느 날 바이오가 상승할 수도 있고 어느 날 뭐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제 통신망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 브리핑을 맨날 보시는 분들 그분들도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근데 굳이 제가 왜 요보주나 바이오 같은 거 왜 내야 합니까?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음 방송 보시면은 뭐 맨날 요보주 얘기하고 그날 상승한 것만 얘기하는 방송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청자분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고요. 끝까지 가면서 누군가한테는 수익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납폭을 주어주는 그런 방송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번 주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해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유도도 중요하고요. 이 금리 인하 유도가 바탕이 돼야 에코그룹, 에이젠소, NNF, 삼성 SDI, 포스코그룹 이런 애들이 좀 움직여줘야 이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조선주 사겠습니까? 방산주 사겠습니까? 아니면 원전주 사겠습니까? 저번 주에 원전주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저번 주 조선주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다 어디 갔나요? 저번 주 우크라이나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즉 어떤 사람들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핫했던 종목들만 맨날 얘기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조건 빠지고 있다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빠지니까 샀는데 물리면은 그때서야 이제 공부를 해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바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가 저번 주에 낙폭이 됐다고 해도 현재 최고가에서 최근에 찍었던 최고가에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차이가. 그럼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U자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문제 있어요. 지금 2차 전지가. 문제 있어봤자 달러가 너무 커서 그게 또 문제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하도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처음에 시황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많이 설명 못 해드렸어요. 그동안. 근데도 뭐 할 거는 다 했습니다. 할 거는 했지만 오늘은 더 알차적인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해봤어요.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똥뿅.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에코그룹하고 NNF, 포스코그룹은 광물 쪽이에요. 광물이 뭡니까? 양극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 ESSI, 에코그룹하고 NNF하고 포스코그룹은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ESSI로 수주를 할 수 있는 애들은 SK온, 에이젠소, 삼성 SDI입니다. 여기에 NNF를 집어넣은 거는 광물 라인 쪽에서도 테마가 있고요. ESSI에서도 테마가 있기 때문에 NNF를 대장주로 설명해드리고 공격수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자세히 보세요. 이게 적어서 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와야지 뭐. 자 보시면 1번 FEOC 여기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 중구 배터리.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계속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이러한 바탕으로 2차 전지는 반등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있는 내용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내용들을 2차 전지가 반등하고 나서 기사들이 작성하고 기사가 올라올 때 그 부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몇 달 전에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바탕으로 번갈아가면서 이제까지 주가가 상승한 거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사이클은 리튬 가격이고 사이클의 전환의 요인은 북미유 핏도 AI 시대의 바탕으로 급증하는 ESS 수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린 중국의 대체 공급만도 FEOC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러한 모든 바탕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환율만 떨어지면 돼요. 환율만 떨어지면 돼요. 그 정도 자신 있습니다. 환율만 떨어지면 됩니다. 시청자분들 환율만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당이나 떨어지더라도 호가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 말대로 다 그래도 여기까지 꼭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 같으니까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십니다. 자, 오늘 탄산 리튬입니다. 오늘 탄산 리튬은 최근에 100 위안을 넘었고요.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 95 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 주는 사실 탄산 리튬이 상한가에 갔는데도 2차 전지가 반등이 없었어요. 달러가 외국인들이 엄청 뺐거든요. 그때 연준에서 금리 매파적인 부분 이러한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졌어요. 리튬이 상한가가 중국에서는 이 상한가가 원자재가 7%가 상한가, 9%가 상한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7%가 상한가고요.
그래서 이 광물 부분이 저번 주에 9%까지 올라가가지고 100 위안은 넘었는데 100 위안은 넘었는데 저번 주에 한번 빠져가지고 다시 이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몇 달 후에 리튬 가격에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광물연료 쪽에서 에코그룹, NNF, 포스코그룹, 리튬 가격으로 이익도 늘어나고 재고 부분도 적자가 줄어나갈 수밖에 없죠. 즉 저번 주에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달러가 반등하고 연준에서 매파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은 못하고 오히려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엊그제였죠. 수요일 때는 오히려 급등을 해줬습니다. 즉 재료가 묻히지 않았다는 거야. 이 재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환율이나 금리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분이 보이시죠? 환율이나 금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파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묻히는 게 아니고 잠깐 재료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모멘텀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장 환경만 받쳐주면 우리 이걸 또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NNF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 공격수 부분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탈중국 쪽으로 저는 NNF는 무조건 공격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들 이 NNF 같은 경우는 제가 48,000원부터 반송을 했어요. 그렇죠? 다 자유 있습니다. 다 자유 있으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큰일 소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 얘가 48,000원에서 제가 목표가 13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13만 원 두 번이나 통과되고 지금 제가 목표가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NNF 같은 경우는 왜 공격수밖에 될 수가 없겠냐. 탈중분방에다가 ESS에다가 그리고 BW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기관들은 명분은 충분하잖아요. 실적도 좋게 나오겠다. 중국의 탈공급만도 되겠다. ESS에 NNF가 없으면 NFP가 어떻게 들어가나. 그리고 NNF 전 세계가 중국의 NFP였었는데 중국이 시장이 막혀가지고 그 NFP를 대체로 누가 공급해 줄 수가 있냐? NNF지. 즉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엔비디아 부분으로 중국이 배제가 된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NFP요 한국한테 그냥 배제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한국은 탈중국망 공급망으로 이미 제도가 다 바뀌어져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NNF는 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까지 2차 전지 중에서 NNF가 제일 많이 상승했는데 하루 상승 안 하고 오늘은 에코프가 더 많이 상승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NNF가 대전주야? 아유 피곤합니다. 그런 분들 하나씩 반박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탈중국망으로 가야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밸류체인 구축이 핵심입니다. 밸류체인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중국 대체 공급망은 한국으로 끌어당겨서 올 수가 있고 중국이 빠진 시장은 대체 공급망으로 한국 배터리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우량주 에코그룹, NNF, 삼성 SDI, LG엔솔, 포스코그룹 얘네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BBB 법안이 7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FEOC 해외 우려 집단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그쪽에 있는 물건들은 미국으로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AMPC 보조금입니다. 2차 전지 보조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중국 시장보다 더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 중국은 전기차지만 우리는 배터리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기차가 아니고 에너지 연역으로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죠. 이미 중국 시장 막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거에 대체 공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밸류체인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 부분이 바탕이 되니까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 바탕이 되니까 CAT에서 움직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사실
2주 전에 IR 쪽에서 재무 쪽에서 담당을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이 CATA 어디 기업이죠? 중국이죠. 근데 CATA에서 왜 엔캠을 계약했을까? 왜겠어요? CATA도 밸류 체인을 형성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CATA 중국 기업이죠. 그러면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나 북미 쪽에 CATA 공장을 세우더라도 보조금도 못 받죠. 관세도 있으니까. 중국 기업이니까. 그러면 CATA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OEM을 해야죠. OEM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걸 니네가 만들어줘. 대신 요거는 CATA로 만들어줘. 박아줘. 요거는. 그런 겁니다. OEM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엔캠이 왜 된 거냐면은 이 폴란드하고 헝가리도 어디입니까? EU입니다. EU. 유럽이에요. 유럽에도 관세가 중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엔캠이 폴란드하고 헝가리 쪽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얘네한테 OEM 맡기면 되겠구나. OEM 맡기면은 어느 정도 유럽 시장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구나. 즉 CATA도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국이 워낙 규제가 있다 보니까 유럽에 공장이 있고 탈중국망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중국 기업인데 탈중국망 공급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탈중국 공급처를. 중국이. 그래야 유럽 시장에서 OEM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엔캠이 됐던 거고요. 아직까지 뭐 기대감인데 확정 요소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요. CATA 쪽에서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동안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이 없기 때문에 배제가 됐고 그리고 이 중국 부분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더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중국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중국 시장이 막혔으니까 우리한테 OEM 방식으로 전 세계에 LG 엔솔이 만약에 헝가리에 있다고 하면은 LG 엔솔한테 야 너네 480 만들었다며? 그럼 LG 엔솔 우리 만들었는데 야 근데 우리가 저쪽 나라에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못 팔아. 우리도 너네가 똑같은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우리 못 팔아. 그래서 나는 미국에도 팔고 싶은데 미국의 규제가 너무 심하잖아. 너 LG 쪽에 조지아 쪽에 공장 있지? 나 LG 쪽에 공장 있는데 조지아 쪽에? 야 그러면은 우리 거 물건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요거만 CATA하고 하고 OEM 방식으로 좀 부탁할게. 아이고 너네는 물건 수출 못해? 우리는 수출 못해. 알겠어 그러면 돈 줘. 그래 OEM 좀 해줘. 이런 방식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유럽 시장하고 북미 시장하고 미국 시장을 CATA 할 수도 있는 거고. 즉 우리는 중국 요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출액만 많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매출액만 많고 주가만 올라가면 돼요. 그것만 봐야면 돼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됩니다. CATA는 중국이고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유럽에서 관세 및 규제를 받고 있어. 그러면 북미에서도 FEOC로 보조금도 못 받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이 규제를 즉 7월에 트럼프가 통과시킨 OBB에 따라 규제를 피하고 유럽하고 미국의 현지 규제를 피하려면 이들에게는 탈중국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 탈중국 업체가 그렇게 엔캠이 이번에 좀 기대감인 주가가 띄었던 거고 엔캠이 폴란드, 헝가리에서 대규모 공장 체제를 갖춘 상황이고 탈중국화 정액이다 보니까 CATA에게는 정액을 제공하려면 생산 파트너로서 공급망을 갖추게 됩니다. 엔캠 자체가. 그러면 CATA에게는 물건은 안 줘도 되니 엔캠아 우리 거 만들어서 OEM 방식으로 니네가 만들어서 거기서 팔아줘. OEM 방식으로 상표만 CATA 부분으로 팔아서 이거겠죠. 그럼 그만큼 엔캠이 공장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유럽에서. 그러면 엔캠이 CATA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기대감으로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띄운 겁니다. 그러면 엔캠만 그러겠냐? 아닙니다. 자, 저번 APC였죠. CATA 회장이 나와서 에코프로비에 NNF하고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MK 같은 사례를 보면은 CATA 쪽에 유럽, 북미에서 밸류 체인을 갖추어야겠죠. CATA. 규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CATA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피해서 안전한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서 소재를 MK만 찾지는 않을 겁니다. CATA 유럽에다 전해만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뭘 팔겠냐? 같은 탈중국 밸류 체인으로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양극재를 찾겠죠. 그리고 그 양극재가
에코프로비의 NNF 포스코 퓨처입니다. 근데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헝가리에 공장이 있거든요. 헝가리가 어디 소속이죠? 유럽이죠. 그러면은 유럽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에코프나 에코프로비엠은 CATA한테 OEM을 받아가지고 로고만 CATA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서 또 계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NNF도 될 수가 있고요. 근데 NNF가 좀 헝가리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기다려 보세요. 근데 CATA 공급망에 대해서 다변화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소재 업체들하고도 공급 계약도 발표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죠. 중국도 어차피 유럽에 빨리 파야 하니까. 그리고 중국 기업이 CATA에만 있는 게 아니고 비아디, 뭐 체리 자동차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양극재 부분은 NFP 라이너는 계약할 가능성이 커요. CATA에도 NFP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CATA NFP를 유럽에다가 10,000원에 팔면은 마진이 100원밖에 안 남아요. 안 남는다고 칩시다. 규제하고 관세 때문에. 근데 만약에 NF 라인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데서 물건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NF가 보낸다고 하면은 마진이 10원이라도 더 남으면은 OEM을 해가지고 보내는 게 맞겠죠. CATA는 물건을 팔아도 이익이 안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CATA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럽 시장 대응 목적의 현지 생산을 하면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시장의 대응의 목적이 현지 생산이 아니라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NNF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NNF는 테슬라하고도 하이니켈 양극재여도 계약한 유의한 양극재 회사니까요. 그래서 난 아직도 그래.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왜 23년도에 시가총액이 올라갔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탈중구잖아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NNF, 포스코 퓨처엠이 이들이 CATA 라인 쪽으로 해서 탈중국으로 OEM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NNF는 어떻게 보면 하이니켈 양극재 부분은 에코프로비엠보다 기존 NNF보다 더 성능이 좋은 하이니켈 부분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NNF도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하이니켈은 좀 독보적인 기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 NNF가 테슬라하고 하이니켈 계약했으니까 우리 CATA도 NNF를 통해 가지고 OEM 방식으로 테슬라 쪽에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유일하게 NNF가 테슬라하고 계약했으니까. 그리고 테슬라하고 계약한 지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재계약 시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NNF가 하이니켈 부분은 테슬라의 모델 Y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휴머노이드 그 로봇 쪽에 들어갈 부분에 하이니켈 부분은 또 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최근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PPT는 몇십 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몇십 장은 하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50분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50분 동안 뭐 하나하나 다 모아도 좀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PT를 다 설명해드리진 못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결과의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했고 그 부분은 저는 1년 동안 삼성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물론 하방으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은 2차 전지는 이제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번 최고가로 상승했던 게 아니었어요. U자로 계속 반전을 일으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하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늘 호가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아신다고 하면 절대 불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방송 종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